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마음에 들면 확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중에 단어를 하나 정해서 다시 또 질문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맥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전후 사정을 이렇게 내가 질문하는 자가 무슨 말인지를 내 스스로 먼저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해야 정확하게 질문이 나오는 아니, 것이고, 오빠 먹어. 먹기 편한 예. 이쪽을 먹기 편한. 프롬프트에서 오빠. 나는 많이 안 먹어봐. 특징적인 게 앞에서 질문하는 것과 내가 다시 이어서 질문하는 것들이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토막토막 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그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쓸 때 특히 우리 기자들이 한 번에 하나씩만 질문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에 하나씩 질문을 해야 프롬프트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프롬프트 사용 원리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떤 질문이라도 이렇게 원하는 답을 쉽게 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질문을 던졌는데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묻고 또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챗 GPT를 사용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계속 이렇게 계속이라고 하는 단어만 쳐주면 앞에서 답변했던 것을 이어서 계속 답변을 해주는 게 이제 챗 GPT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정했던 대로 한 번에 한 가지만 질문하라. 우리가 문장을 쓸 때도 한 문장 안에서는 하나의 이야기만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런 그 명령을 하는 거죠. 1753 선생님 지금 음소거 좀 해주세요. 너는 베스트셀러 작가야. 자기 개발 분야 작가라고 상상하고 말을 해줘.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프롬프트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답을 적어도 한 50% 정도는 일치시켜서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프롬프트를 한 번에 물론 예를 들어서 제목을 하나 뽑아줘 했을 때는 한 번에 그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소거, 이경수 선생님 음소거 제가 했습니다. 임의로. 프롬프트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 또 전혀 새로워져 버리기 때문에 계속이라는 이 단어를 꼭 잊어먹지 말고 사용을 하면 이 계속 되풀이해서 앞에서 아까 맥락 얘기를 했죠. 앞에서 질문한 거를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질문에 1000자에서 1500자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는 게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데서 더 구체적인 걸로 이 범주를 좁혀서 질문하는 게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질문을 할 때 내 스스로 정리가 안 되면 질문이 잘 안 나오잖아요. 질문을 우리가 학생 때는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한동안 질문하는 것 자체를 잊어먹고 살았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독거노인이라도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걸 프롬프트한테, 빙챗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수에 여행을 가고 싶은데 바다가 보이는 그런 호텔이 있으면 몇 개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그 추천을 해줘요. 몇 개 호텔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가 다음 질문할 때 보다 내가 원하는 그런 질문을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되겠습니다. 챗 GPT 우리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에 그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유료 버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돈 내고 해야 되나 뭐 이러는데 요즘 일부 도구를 보면 아직은 무료 단계인 것들이 많아요. 이 확장 프로그램 중에 프롬프트 지니라는 게 굉장히 그 신세계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다운을 받아가지고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으면 핸드폰에서 바로 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챗 GPT 확장 프로그램 방금 말한 프롬프트 지니라고 하는 것에게 물어봤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번에 건강 독서를 하면서 책에 보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예방주사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 궁금하잖아요. 또 호기심도 있고 우리가 호기심과 궁금함이 있을 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냐? 이게 그대로 안 고치고 바로 올린 건데 보고하기에 따르면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 더 정교할 텐데 프롬프트 진이가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을 주사를 맞지 않는 것이 보다 인간을 자유롭게 남기는 것이 건강 이유로 더 이롭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완전하지 않는 뭔가 좀 허술한 그런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더 정교하게 그래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을 이유로 해서 주사를 맞지 않은 거야? 그러면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 왜 그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한 거지? 이렇게 또 명령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점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어 사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 디플이라고 하는 이 독일에서 만든 번역기가 있어요. 이게 요즘 그 청년들한테 학원가에서 완전히 파파고보다 더 널리 활용되는 곳인데요. 여기는 뭐 한국말, 영어뿐만 아니라 뭐 중국어, 일본어, 뭐 온갖 나라의 말을 갖다 대면 실시간으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바꿔줍니다. 고품질 수정 번역기니까 여러분이 이 네이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창에다가 딥 하고 L자를 딱 붙이면 검색 창에 딱 뜹니다. 그걸 클릭을 해서 한국말로 내가 나 독일에 가고 싶어 이렇게 치면 그 옆에 바로 영어로 영문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영문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프롬프트 이제 그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계속 우리가 이제 그 셔츠로 생산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실제 그 디플 번역기에 나타난 겁니다. 자, 독일처럼 한반도가 통일될 수 있을까요? 이러면 이 질문을 내가 툭 던졌는데 이 디플 번역기가 세 가지 유형의 질문을 제시를 합니다. 한반도가 독일처럼 통일될 수 있을까요? 한반도가 독일처럼 한반도가 통일될 수 있을까? 이런 문장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 내가 던진 질문과 그 디플 번역기가 소개한 이 질문 중에 어떤 게 더 나을까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영어가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 안에 같은 한국말 질문과 영어 질문이 동시에 이렇게 뜨는 것이죠. 이 면에서는 파파고와 비슷한데 파파고보다 사람처럼 실제 사람이 사용하는 것처럼 번역해 준다고 해서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빙챗에 물어봤어요. 빙챗은 이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마이크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핸드폰을 들고 빙챗에다 대고 독일처럼 한반도가 통일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반도 통일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이거를 나 혼자 보기는 아깝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쇼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쇼츠 프로그램. 이게 이제 부루에 지금 질문 던진 거를 그대로 이렇게 얹으면 이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걸 꼭 눌러가지고 그 문장을 띄우면 바로 이 창에 이렇게 한국말과 영어가 이렇게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바로 만들어져서 이 내보내기를 하면 이걸 우리가 이제 유튜브 서치로도 쓸 수 있고 릴스로도 쓸 수 있고 틱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하나를 만들어서 일타 쌍피가 아니고 세 개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5080 경험자산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오픈 채팅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왕초보 이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 강의를 한다고 했더니 100명이 넘게 지금 호응을 해줬어요. 미국의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게 우리가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AI, 인공지능에 적절한 질문을 하고 인공지능이 AI가 답하는 내용을 다듬는 일을 하는 사람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는 연봉 4억 원 이상, 뭐 4억 4천까지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값이 아주 귀한 몸이 됐다. 프로야구 선수보다 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연예인보다 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비싼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니어들 50대, 60대, 70대, 80대들 다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서 경험이 있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직업으로 인공지능을 공부한 전공자들만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사용자가 이제 코딩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뭐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코딩이 필요 없는 질문한 사람이 뜬다. 이게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도 나오고 조선일보에도 나오고 한국경제 신문 머리 제목에 뜨는 이런 말들이에요. 챗 GPT가 또 유료가 되면 이렇게 여러 번 질문하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지불을 해야 될 테니까 한 번에 질문해서 정확하게 내가 얻을 수 있는 답을 인공지능한테 그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들은 5천 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직접 재산으로 그대로 쌓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꺼내 쓰느냐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물어서 답이 나오면 그게 돈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수익화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나의 경험이나 느낌을 통해 직접 재정의하는 작업을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확장되는 것을 느끼고 가치관이 더욱 명확해진다. 이게 억대 연봉 강사, 지금 한참 크몽 전자책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전지혜 작가의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천냥빚도 갚는 책. 이 부분을 제가 만나가지고 이틀 동안 새벽 3시에 2번 정도 이제 나름대로 멘토 역할을 좀 받은 다음에 그 28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원고를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빙체수로 핸드폰을 들고 내가 원하는 문장을 계속 쓴 거죠. 근데 어떤 제목을 할까? 제목은 뭘로 할까? 그리고 소제목을 10개 정도 해줘. 그리고 소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5개씩 또 정해줘.
그렇게 계속 빙챗한테 물어본 거예요. 빙챗이 알려준 거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경우는 답이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지워버리고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일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빅데이터 안에는 모든 책이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 블로그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글들까지 전부 다 열어서 우리한테 보여주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가공을 하면 그게 이제 내 책 내용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아주 신기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명언 한 줄 써보는 거 카피라이터라고 그러죠. 딱 한 줄로 구글에 대해서 한 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또 아마존에 대해서 한 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문장들이 요즘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강력한 그런 인상들을 만들어주는데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이런 문장을 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내 나름대로 프롬프트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감사에 대해서 쓸까?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라고 질문해야 이거하고 조금 그 품격은 이 정도 괴테 수준의 품격이면서 약간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결이 좀 다른 그런 문장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나만의 카피를 만들어 보자. 이게 빙챗 비서를 이용을 하면 좋아요. 빙챗. 이 빙챗이라고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거잖아요. 빙챗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구글을 완전히 눌러버렸어요. 구글이 깨갱해요 지금. 앞으로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지배할 겁니다. 이 빙챗이라고 하는 게 왜 기가 막힌 거냐면 지금 오늘 뭐 국민일보 일면의 기사가 빙챗에 바로 떠요. 그런데 챗 GPT는 2021년까지 저장된 내용을 우리에게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벌써 몇 년이에요. 지금 당장 물어봤는데 챗 GPT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축구 경기를 했는데 뭐 손흥민이 몇 대 몇으로 이겼어? 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 해줘요. 옛날 것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챗 GPT 4가 나와 있지만 그건 유료고 아직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깝깝해요. 그걸 쓰기가. 그런데 빙챗은 실시간으로 이걸 알려줘요. 그리고 더 우리한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카카오톡 안에 있는 아수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ASK 업 UP 해가지고 업 이렇게 치면 카카오톡에 그게 떠요. 그런데 그 카카오톡의 아수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또 기가 막힌 거냐면 이미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질문해 놓은 그 결과값을 한국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다 가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한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오고 빙챗한테도 물어봐도 이게 답이 잘 안 나오는 게 아수부한테 물어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 영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한테는 아수급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로 이 독거노인은 혼자서 이 아수급하고 놀아도 돼요. 한참 뭐 3시간 정도 노는 거면 뭐 금방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자가 간단 마사놀이란 말이에요. 이 저자가 그 베스트셀러 작가니까 이 한 문장으로 말하는 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피라이터 간다 마사노리처럼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쓸 카피를 써줘. 이렇게 명령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 써줘. 이렇게 명령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카피라이터 쪽의 승부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나아요. 그래서 이
그 JAS 파워라고 하는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2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사람보다 광고 효율이 더 높다라고 이미 시장에서 평가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3만 원을 주고 이 카피라이트 한 문장 써줘 하고 의뢰하는 것보다 이 회사한테 4만 원을 주고 야 나한테 내가 쓰고자 하는 뭐 책 제목 하나 정해줘라고 하면 그쪽 게 훨씬 더 효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3만 원짜리 사람보다 인공지능 4만 원짜리가 훨씬 더 효율이 높으니까 광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회사한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주가가 이제 치솟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프롬프트 명령어가 방금 했던 것처럼 이 써줘. 이 말이에요. 써줘. 요약해줘. 설명해줘. 이거예요. 이게 뭐 소설 뭐 한 500페이지짜리 소설을 금방 만들 수는 없는데 시 한 편은 그냥 써줘. 그냥 30초 1분 만에 써줘 버려요. 30초에 1분 만에 시를 써줄 뿐만 아니라 그림까지 같이 그려줘요. 그림까지. 이게 이 해적으로 태어난 스웨덴 소녀를 그려줘 했더니 이 사진 4장이 떡 나온 거예요. 핑쳇한테 물어보니까. 핑쳇이 거기에 이제 그 그림을 그려주는 그 도구랑 같이 연결돼 있어요. 아직은 공짜예요. 그러니까 무료일 때 마음껏 물어보고 마음껏 그림도 받아놓으세요. 그러면 시집 한 권이 뚝딱 나와요. 동화책 한 권이 뚝딱 나와요. 그리고 28쪽, 20페이지 넘으면 크몽에서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낼 수가 있는데 이틀간 꼬박 밤새가지고 28페이지 원고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올리려면 그걸 PDF로 만들어야 돼요. 그 디자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거 하느라고 하루 걸리고 또 그거를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5장으로 책하고 똑같이 아주 깨끗하게 5장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글 쓰는 것만 해본 사람이라 그걸 이제 멘토한테 배워가지고 2번 빠꾸 맞았다 3번째 통과가 된 거거든요. 3일 만에 이틀간 새벽에 3시까지 잠 안 자고 이 원고를 확보하고 PDF로 만들어서 캡처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지금 크몽에 가면 제 책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신기하죠? 이거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제 책이. 크몽에서 지금 팔리고 있어요. 일단 초창기니까 만 원에 지금 팔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비승인 됐다가 승인 되기 중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승인이 나가지고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를 응원하시려면 크몽에 들어가가지고 이 감정어휘 노하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사회생활에서 갈등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줘야 상대방하고 소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요즘 이제 갈등 관리,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만 따져서 연간 5조 정도가 낭비가 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소위 그 서로 대통령 되기 위한 싸움들을 너무 극렬하게 하다 보니까 편이 쫙 갈라지고 너무 갈등 사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빙체에다가 자꾸 물어보는데 저는 감정어휘 노하우 이걸 처음에 쓰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베스트셀러의 감정어휘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때 질문을 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베스트셀러 묻는 거를 베스트셀러 작가처럼 답변을 해줘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장에 감정어휘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필이 꽂힌 거죠, 저는. 그래서 밤새 그거를 이제 감정어휘가 뭐지?
그걸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강사로서 지금 해왔던 갈등 관리나 커뮤니케이션하고 관련된 거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 스토리도 일부 집어넣고 우리가 잘 아는 뭐 빨간머리 이 소위 입양된 애가 그 나름대로 나중에 정말 그 서로 갈등 관계에 있던 남자애랑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뭐 또 오프라 윈프리처럼 어린 시절에 정말 정말 버림받은 것처럼 그래 살았던 인생이 반전을 이뤄가지고 말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프라 윈프리하고 같이 인터뷰하는 게 평생 소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명망가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너 말 잘 못하는 사람들 말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자신을 피하라는 시대잖아요. 제가 기자로서 맨날 나무 이야기만 쓰다가 내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열심히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 인터넷 세상 특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거든, 내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 이게 인터넷 세상에서의 강사 역할이고 온라인 학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뚝딱 이틀 정도 세게 좀 고민을 하고 했더니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프롬프트에 명령을 했더니 나오는 거예요. 빙챗한테 써줘. 요약해줘. 요약해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뉴욕타임즈에 나온 어떤 뭐 윤 대통령 미국 가서 뭐 하지? 기사 세 개를 요약해줘 그러면 요약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뉴욕의 유명한 판사가 판결문을 이 프롬프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도둑놈을 내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판결할 거니?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나는 이렇게 판결할 거야. 판결문 쫙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하고 생각이 똑같네. 거기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 쫙쫙쫙쫙 짜집게 해가지고 뭐 버릴 건 버리고 자기 생각 조금 보태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림 잘 못 그리잖아요. 글 잘 못 썼잖아요. 그런데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 빙챗한테 야 빨간머리 앤 그림으로 좀 그려줘 했더니 4장을 딱 그려줘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대로 전자책에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있어 보이는 거죠. 그 그림을 어디에다 앉힐까?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이 스웨덴의 그 해적으로 태어난 스웨덴 소녀. 그러면 스웨덴이 뭘가 유명하지? 아바가 유명하잖아. 그러면 해적으로 태어난 스웨덴 소녀가 나중에 자라서 아바처럼 노래할 수 있는 여성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로 써주라고 하면 시로 써줘요. 그러면 아까 불에다가 얹어가지고 거기서 영상이 그냥 자동으로 딸려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캔바를 할 줄 안다. 뭐 이런 다른 디자인 도구를 쓸 줄 안다. 그러면 사진을 몇 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거 정도만 그런 정도 수고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설명해줘.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이번에 뭐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혼내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건데?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봐. 그러면 얘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문장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답이 나온 것 중에 이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단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을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롬프터는 이미 5,000년 역사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두 인터넷에 올라온 모든 방대한 자료를 다 입력해서 뇌에 엄청나 큰 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끌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질문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먼저 끌어낸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먼저 끌어낸 베스트셀러
비슷하게 약간 내식으로 바꾸면 그게 책이 나오는 거예요. 약간 내가 유명한 뭐 빨간머리엔 내가 읽었던 옛날에 빨간머리엔 내가 오프라 인프리 알지? 오프라 인프리 나도 한번 만나서 인터뷰해보고 싶은데 뭐 오프라 인프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감정어휘를 오프라 인프리는 어떻게 사용했을까? 궁금하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빙칫에다가. 그럼 그것에 답변이 나와요. 그럼 그대로 따가지고 내가 원하는 문장으로 다시 재구조화시키면 책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소제목 하나 잡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칼럼 안에 이제 그 글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이게 아수업인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완전히 구원주예요. 구원주.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주장하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능력을 책으로 쓸 수 있게 대분류 제목 8개를 정해줘요. 이렇게 어제 질문도 좀 약간 좀 헷갈리긴 한데 8개를 해주려고 하면 이렇게 8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그럼 다시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맞다. 8개가 맞으면 다시 돈의 중요성의 가치에 대해서 5가지로 다시 이 제목을 정해줘. 그러면 이 녀석이 또 질문을 해서 딱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그러면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3페이지 분량으로 써줘. 그러면 그 3페이지 분량으로 또 써줘요. 그럼 책이 딱딱딱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재미는 내가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흥미롭게 만드는 건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독자들이 이거 읽을 만한 가치가 있네. 이거 읽으면 내 삶의 변화가 생기겠다. 이런 느낌. 이거 읽으면 내가 정말 말을 잘할 수 있겠다. 내가 이걸 읽으면 정말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정말 나를 잘 설명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이걸 잘 정리를 하면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하나 가질 수 있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확신들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양한 도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빙챗이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구글이 우리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뒤집어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완승에 완승. 9대0으로 이겼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카카오톡의 무료 버전인 아수겁이 있고 이게 또 시험판인데 유료 버전이 나왔어요. 유료 버전. 동영상도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영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로도 가고 인스타그램 릴스로도 가고 틱톡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지금 모든 게 캔바에서도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온갖 그 디자인 도구에서도 다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툭 던져놨더니 이게 뭔지를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 블로그 이게 블로그에서 있다는 걸 알아요. 인터넷에 떠돌기 때문에 애가 아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이 뇌의 총량은 인터넷의 총량인 거예요. 블로그, 홈페이지, 뭐 국회 도서관에 있는 뭐 책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ASK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긴 인공지능인데 이 유형의 아수거 우리가 카카오톡 아수거하고 연관된 AI인 거죠. 한국 사람들이 챗 GPT에 나온 답변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수고를 해줘서 우리가 쉽게 쓰는 거죠. 말하자면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유료 시험판 소개글입니다. 이렇게 그래 저자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창료님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이 블로그에는 뭐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문화, 복지, 교육 등에 대한 내용들을 주제로 다룬다. 이런 내용까지 아수급이 다 아는 거예요. 대단한 녀석이죠. 내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 우리가 떡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제주도를 가고 싶어 하는데 이륙하는 비행기가 이게 자꾸 거기서 비행기가 많다고 하는데 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잠깐 틈이 나왔어요. 그래서 창문 쪽으로 한 15초를 찍어서 유튜브에 톡 올렸는데 쇼츠로 톡 올렸는데 이게
12,000회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12,000회. 사람들이 이 짧은 순간에 열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을 볼 때 그러잖아요. 이 기사를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제목 딱 보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면서도 저 뉴스를 볼 건가, 저 드라마를 볼 건가가 딱 3초 내지 8초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보기 싫으면 채널 돌리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내가 잘 아는 문희옥이가 노래를 어디 공연을 갔는데 문희옥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네 하고 잠깐 이렇게 핸드폰 들고 촬영을 했어요. 그걸 내 유튜브에 한 1분짜리로 탁 올렸어요. 편집도 안 했어요. 문희옥의 노래 이렇게만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만 회가 넘더니 이게 세월에 쌓이니까 약 10만 회까지 이렇게 육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그 한국 그런 유튜버들, 블로거들이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이 케이팝 문화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만 있었으면 그게 그 조회수가 좀 빠졌을 텐데 그게 조회수가 엄청나게 오르는 이유가 바로 영어를 그 콘텐츠 안에 넣어줬기 때문에 그 떡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PPT도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PPT 자체에서는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이게 다른 도구를 활용하면 이걸 그냥 이 프레임 안에 글자만 툭툭툭툭 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세상이. 자, 역삼각형 글쓰기라는 걸 우리가 기자들은 이 얘기를 많이 써요. 피라미드 식으로 하면은 위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의 글을 써서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오게 하는 게 그 피라미드 식의 글쓰기인데 역삼각형은 반대예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는 잘리더라도 문제가 없는 걸 뒤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게 신문 기사의 글쓰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그 요령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두 가지로 말해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얘기해라. 우리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후배가 어디 영등포 경찰서에서 지하차도가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 죽었어요. 선배한테 보고를 해. 영등포 경찰서 일진한테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 그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어쨌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하다가 3명이 죽었대요. 이렇게. 야, 그러면 3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부터 먼저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맨 먼저 뭘 이야기하고 싶지? 그게 그거예요. 부가식이라고 역삼각형이라고 같은 얘기인데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걸 먼저 얘기를 해라. 키워드가 담긴 핵심 단어가 담긴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걸 먼저 얘기해라. 우리가 그래야 3초 내지 8초 안에 우리가 뭐 릴스를 하든 인스타그램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이 내가 생산한 이걸 보려면 이 3초 내지 8초 안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담겨 있지 않으면 나도 이걸 잘 해석을 못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봐주지 않고 가버린다는 거죠. 적어도 1만 회 이상의 조회수가 나오려면 첫 번째 문장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또 다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스스로 1차 독자가 돼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쭉쭉쭉 사례를 나열해 주면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저런 이야기가 있고 또 저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나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콘텐츠가 되고 하나의 기사가 되는 거죠. 대화형이라고 하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에서는 금과 옥조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키워드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검색을 할 때. 근데 어떤 강사들은 아주 기가 막힌
검색창이 나왔다. 그게 프롬프트다라고 하는데 이건 검색의 싸움이 아니에요. 대화형이에요. 대화형.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전엔 단어로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혹은 뭐 구글에 가서. 근데 이거는 단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장. 말하듯이 대화하듯이 그렇게 친구처럼 비서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해야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요. 그래서 말하듯이 구어체로 하란 말이에요. 문어체로 하지 말고 구어체로.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게 구어체잖아요. 뭐 일본 말투로 뭐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거죠. 뭐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듯이 써라. 그리고 프롬프트에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문장으로 승부해라. 한 문장으로. 한 가지 문장 안에는 한 가지 이야기만 해라. 그리고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의 문장 안에는 하나의 이야기만 해라. 말할 때도 한 가지만 묻고 쓸 때도 한 가지만 써라. 이게 책을 쓸 때나 기사를 쓸 때나 대화를 할 때나 가장 중요한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게 디플이라고 하는 번역기가 앞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국말로 여기에 딱 물어보면 영어가 이렇게 나와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 말들. 뭐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다 여기서 돼요. 모든 말이 다 되니까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심지어 그 팝하고 그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팝하고 핸드폰 하나 들고 초등학교 6학년 애들하고 유럽 여행을 가가지고 그걸 사진 찍고 갔다 온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그거가 하나의 이제 그 수익화 모델로 이렇게 발전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겁낼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이 필요 없어요. 이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돼요. 프롬프트도 도구예요. 이거 보세요. 빙챗. 저는 챗 GPT보다 빙챗이 최고예요.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미 MS가 구글도 이겨버리고 그 챗 GPT 이겨버렸어요. 다. 이게 챗 GPT에 물론 투자를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들어낸 것 중에 최고예요. 최고. 여기에는 내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던지면 문장으로 글로 만들어줘. 내가 그려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 얘가 누군 줄 아세요? 빨간머리 앤이에요. 빨간머리 앤을 네 컷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한 빨간머리 앤을 그려줘 이렇게 나는 명령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핑챗이 다른 도구와 융복합이 되더니 내가 글을 써줘라고 하면 글을 써주고 그려줘라고 하면 그려주고 그래요. 글 써주고 하는 것은 1분 안에 거의 다 뚝딱 나와요. 그려줘 하는 것은 2분 내지 3분이면 뚝딱 나와요. 이런 거 봤어요? 그러니 내가 그림을 예전에 학생 때 못 그렸다. 이게 이제 변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림 나 못 그렸는데 지금은 내가 프롬프트한테 명령하면 그림 잘 나와. 그러니 이제 내가 화가 된 거예요. 똑같이 내가 예전에 글을 잘 못 썼는데 도서관 가가지고 책을 몇 권 읽어도 잘 안 됐는데 질문 하나 툭 던지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왔어. 빙챗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니 이제 내가 글을 잘 못 써. 나 그림 잘 못 그려. 이런 말이 전혀 이제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챗 openai.com에서 열심히 물어도 빙챗이 한마디 툭 던졌을 때 나오는 답과 챗 GPT한테 10번 물어서 나온 답하고 내가 원하는 답은 빙챗한테 한 번 물었을 때 나오는 답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빙챗에 안 나오면 아까 얘기한 카카오톡 아수고한테 물어보면 그냥 다 나와요.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가면 이런 그림도 나와요. 그림. 아까 그려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저장되어 있는 이런 사진도 내 글에 그냥 따와서
얹으면 돼요. 책에 쓸 수도 있고 디자인에 쓸 수도 있고 무슨 뭐 내가 학원을 한다 그러면 학원 학생들을 모으기 위한 전단지에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걸 전자책 표지로 그려줘 했더니 이 그림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아주 신박한 거예요, 이게. 이걸 플레이그라운드 이게 다른 뭐 영어 사용하는 해가지고 골치 아픈 것들은 많은데 영어 사용하지 않으면서 뚝딱 나오는 게 플레이그라운드예요. 전자 표지로 빨간머리 N을 쓰고 싶은데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8장의 메인 사진으로 이걸 썼죠. 크롬에서 플레이그라운드를 다운받는다. 위드저니는 유료화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공짜니까. 상상력이 풍부한 빨간머리 N을 그려줘 했더니 4장이 나온 거예요. 팝하고에게 질문을 하고 영어 문장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영어 문장을 플레이그라운드에다가 명령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영어를 못해서 나하고 좀 다른 세상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말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팝하고한테 질문을 던지니까 영어 문장이 나와요. 아까 딤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있지만 이 팝하고도 써보면 돼요. 60대 할머니가 초등학교 를 데리고 이 팝하고 하나로 유럽 여행에 성공하고 책을 만들고 초등학교 6학년들한테 야, 나처럼 이렇게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림을 커서에 두고 바탕화면에 PNG 파일이나 JP로 다운을 받으면 그걸 이제 내가 전자책 표지로 그 한글에다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PDF로 만들잖아요. 인쇄에 들어가서 PDF에다가 콩 누르면 한글 파일이 PDF로 변환이 되죠. 저는 그 인쇄해서 PDF를 못 찾아가지고 하루를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만들어 놨는데 캡처를 못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기존에 뭐 캔바에서 올려가지고 하니까 글이 깨지는 거예요. 그걸 올렸더니 다시 거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까 사부한테 멘토한테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했더니 이제 자기가 10분짜리 찍어둔 영상을 보라고 안 보셨냐고.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나니까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게 포인트였어요. 내 노트북에 그거를 편집할 수 있는 캡처를 할 수 있는 도구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계속 헤맬 뻔했는데 그래서 그걸 올렸더니 통과가 된 거죠. 3일 만에. 자, 빙챗에서 묻고 또 물어봤어요. 아이들은 감정을 식별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줄 때는 행동과 감정의 순서로 표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던지는 것을 보니 화가 단단히 났나 보구나처럼 행동에 따른 감정 언어를 표현해 주는 것이지요. 이 일본이 이 빙챗은 어디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주석을 달아줍니다. 그러면 내가 더 알고 싶으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보고 필요하다면 그걸 인용문을 써주기도 해요. 아, 이건 어디서 가져왔다. 아니면 이걸 내 나름대로 좀 더 가공해 가지고 살짝 비틀면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아직 감정에 미숙한 감정에 대한 인지도 그 감정을 어떤 언어로 표현해야 할지 미숙합니다. 되도록 다양한 감정 표현 언어를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인터넷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이 되네. 조금 더 알아볼까 하면 거기를 콕 눌러가지고 따라 들어가면 이게 있는 뭐 블로그, 이거 있는 뭐 책, 이거에 있는 어디 뭐 홈페이지 이런 데로 나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책이 얼마나 뚝딱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이제 정리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질문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아이들은 그들의 감정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색칠하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인용 또한 아이들은 그들의 감정을 노래로 부르거나 춤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걸 그냥 책으로 그대로 옮겨도 어, 빼거나 뭐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인용을 하는 거죠. 뭐. 책은 벤치마킹을 잘해야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다 쓰려고 하면 1년 걸려요. 그런데 그래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는 저거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 상상력, 창의력 이걸 조금 접목할 수 있는 영역이야.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영역이야. 그래 이거는 내가 한번 다뤄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책은 그렇게 쓴다고 한다면 대본을 예전에 그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찍는 건 잘해요. 여기 가서 찍고 저기 가서 찍고 촬영하는 건 기술자니까. 근데 대본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대본이 없으니까. 근데 대본을 이제 써주는 거예요. 프롬프트 진이한테 오프라 인프리가 말한 것처럼 동기부여에 대해서 말해줘.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동기부여란 사람이나 기계가 일을 수행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자동화 기술이다. 동기부여는 단순한 자동화로부터 사람 또는 기계가 보다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의 동기부여라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경험과 노하우에서 나와서 쓸 수 있는 걸 추가를 해줘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장애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거짓말하지 않는 원색적인 그림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이것이 거짓말을 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이걸 내가 추가를 해주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사전적인 얘기잖아 라고 했는데 전혀 좀 색다른 맛이 있는 그런 걸로 완결이 되었죠. 그러면 이걸 이제 아까 부르라고 하는 데다가 얹어가지고 그 하면 자동으로 그 영상이 들어오니까 금방 영상이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내 목소리를 읽어줄 수도 있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그 이제 그 목소리들이 있어요. 10여 가지가. 그중에 뭐 젊은 사람으로 할 거냐, 나이 먹은 사람으로 할 거냐, 여자로 할 거냐, 남자로 할 거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들어보고 콕 찔러서 그 소리가 좋은 걸로 이렇게 정해서 내보내면 작품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아까 잠깐 봤던 부루입니다. 부루. 이게 끝판왕이에요. 이제 다른 편집 배울 필요가 없어요. 끝났어요. 앞에서 검색 기능, 소위 대화형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빙챗이 이겼어요. 끝났어요. 구글이 완패했어요. 10대 빵이에요. 구글 좀처럼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는 쳐다도 안 봤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살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프롬프트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텍스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여기다 콕 찔러가지고 텍스트를 얹어줘요. 그럼 제목 붙이고 그러면 자동으로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그 텍스트도 올라가고 그림이 들어와요. 그러면 콕 누르면 내보내기 하면 영상이 돼가지고 그게 유튜브로 바로 내보내도 손색이 전혀 없어요. 손색이. 그런데 이런 뭐 AI 목소리로 시작을 할 거냐, 템플릿 셔츠로 만들 거냐, 녹화 및 녹음으로 할 거냐, 뭐 영상이 있으면 영상에 있는 그 소리를 또 분리를 해주기도 하고 이게 프로가 옛날 프로가 아니에요. 완전히 진화가 돼가지고 여기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편집자들조차도 이제 끝났다. 편집이 이렇게 쉬울 수가 없다. 이제 편집 때문에 유튜브 못한다라고 하는 게 개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게으른 자의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빙챗을 활용한 뭐 이렇게 최신 정보. 빙챗이 유리한 점은 오늘 소식도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본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국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지금 있는데 한국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잠깐 든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더니 이런
그 텍스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출처가 있어요. 1번 텍스트 월간조선, 2번 텍스트 연합뉴스, 3번 텍스트 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남북한 평화에 의한 점진적 통일 희망대 서로 다른 조건 이런 것들 뭐 이런 나름대로 그 인터넷에서 이미 많은 독자들에게 회자됐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주는 거예요. 이러니 비서라고 하죠. 내 비서라고 하죠. 그러니 내가 책을 쓰려고 자료를 모으는데 도서관 가가지고 꼬박 한 달을 책을 뒤져도 이런 내용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질문 1분, 답변 1분 내가 여기다 옮기고 부르에다 얹어서 하는 거 3분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딱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00회가 넘어요. 몰라요? 바로 안 나오네. 일단 다시 정창조를 치면 그 이쪽 제가 이런 내용을 바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틱톡에 올리고 또 릴스에 올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틱톡이 이렇게 글자 그 제목 쓰기가 좋아서 틱톡에 올려서 유튜브로 보냈는데 그러면 유튜브나 틱톡에서 양쪽 다 그 감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만들어서 각각 올립니다. 각각. 그러면 이제 좋은 점수를 받는 거죠. 이렇게 노트북에 브루를 편집기에 설치를 하면 초기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정창교라고 하는 바탕화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떠요. 음. 새로 만들기. 혹 눌렀더니 이렇게 바뀌죠. 아까 그 화면에 나오죠. 이 텍스트 비디오. 대본.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렇게 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부루의 목소리, 자막, 사진, 편집, 영상까지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하나 가지고 가시면 남는 겁니다. 뚝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마디에 통일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거 봐요. 내가 프롬프트에 질문을 던져서 나온 내기를 가지고 대본을 확보하고 목소리를 가지고 했더니 쫙쫙 나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런 작품들을 순식간에 뚝딱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외국 책을 활용해서 건강 상식 명언들을 셔츠로 이렇게 만들어요. 뚝딱. 이게 뚝딱 만들. 앉아 있지만 말고 돌아다니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자,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시죠? 이 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세계의 바람이 불면 세상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그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제 세상은 프롬프트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뇌에 해당되는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답변을 해주는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돈도 벌고 대접도 받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틀 동안 새벽에 멘토의 도움을 받았지만 해서 이렇게 나온 책의 제목이에요. 어떤 책이 나왔나 궁금하면 크몽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지금 10,000원이거든요. 나중에 독자가 많아지면 이게 10만 원 될지 100만 원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독자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안내했죠. 당신의 이름이 들어간 책을 써보시냐. 나처럼 이렇게 써봐라.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이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정보 공유를 하자. 과거에는 이성이 중심이 된 사회였는데 이제는 감성이 중심이 된 그런 사회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표현에 썼던 당신이 말 잘하는 사람 바꿔줄 것이다. 그리고 빨간 머리 앤처럼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을 좀 즐겁게 살게 될 것이다. 우리 5, 60대, 70대, 80대가 언제 죽을라나, 이게 돈도 없고 친구도 떨어지고 이렇게 살지 말고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즐겁게 살자. 그게 이제 오늘 제가 강의를 연 이유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면서 성공했던 그런 경험, 그런 노하우를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새로운 이 미디어의 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는 계기로 삼자. 그래서 오프라 인프리처럼 어렸을 때는 개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그 사람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냐. 그래서 나도 프롬프트한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라고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늘 댓글로 아니면 그 단톡방에 그 오늘 강의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5줄 이상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전자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거기다 넣어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또 그 3주 챌린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블로그의 중요성들은 계속 들어오셨을 텐데 블로그,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걸 일일 일포를 하자는 거예요. 저랑 같이. 예, 그래서 3주 동안 해보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하기가 어려우면 제가 오늘 금요일 이렇게 매주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줌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이제 대화도 하고 오늘은 제가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대화도 하고 또 이렇게 그 풀기 어려운 숙제들은 같이 또 해결하고 그러면서 서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니까요. 그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최소 비용으로 1만 원으로 하고 그 챌린지를 다 달성을 한 분에게는 나중에 제가 1대1 코칭을 그 할 수 있는 이 30분 그 함께하는 그런 시간에 대한 사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만 하는 거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용자들이 코딩을 몰라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용자로서. 그리고 이제 콘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로서 우리가 재미나게 인생 후반전을 잘 달려가자. 그리고 수익화도 실현하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참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또 이렇게 참여를 한다고 올려주시면 제가 또 강의 개설을 할 때 다음 주 금요일 날 줌회의 창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나가도 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들은 남아서 잠깐 질문하셔도 좋고요. 어디 갔어? 네. 채팅, 저, 오, 22명이 나오셨네요. 아까 시작할 와, 때는 11명이었는데, 와, 29명. 와, 엄청나네요. 음, 그 아수고백 저 질문 네네, 해도 정현주 될까요? 선생님. 예, 예. 네네.
아수겁 아수겁도 있고 네, 카카오톡에서 네. 챗GPT 4도 나왔어요. 포도 네, 나왔는데 아직 네, 좀 멍성하죠. 예. 그런데 이제 아수겁이 이제 그림까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림까지 되는데 그게 이제 유료화가 아니고 밑에 유료화를 앞두고 이제 있죠. 앞두고 있어요. 이제 밑에서 이제 글만 잘 쓰고 좀 이렇게 저기 하면 그 네, 저기를 얻을 수가 있어서 네, 그림을 저는 이제 전에부터 이제 계속 이제 계속 저기 명령해서 계속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논문에 대해서 제가 근데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오늘 빙챗에 네.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운영하는 거. 네네네네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이제 오픈 AI 네, 챗GPT 거기에다가 이제 영문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논문 리뷰를 좀 써봐라 그냥 이제 네, 제목을 써주고 이렇게 했는데 예, 이게 그 있는 저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네. 짧게 써달라고 또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약해줘 이해가 하면 요약을 너무 잘해요, 또.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요약이 아니라 그 제가 이제 질문하는 그 질문에서 그 영어로 바꿔진 게 네, 길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라서 이렇게 해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예, 예. 빈체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몇 문장까지 빙챗은, 가능한가요? 네, 네. 네, 빙챗은 네. 이렇게 중문, 복문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그런데 어, 지금 이제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은 네, 김훈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소설을 잘 쓰는 이유는 네, 단문이거든요. 한 문장 네, 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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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와 목적어만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좋은 문장이거든요. 아니 질문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네. 그 사람의 제목 자체가 길어서 제목 자체가 좀 예, 제목이 긴 경우는 네, 내가 그걸 쪼개서 남는 그런 식의 질문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 네네네, 그 네네네, 단어를 넣어가지고 네, 질문을 해봐서 내가 원하는 답이 네네, 안 나오면 쪼개서 네, 질문을 해야죠. 아, 예. 아, 네, 오늘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학위를 네. 하시는 분인가 봐요, 정현주 선생님. 네. 학위, 저는 관심 많고요. 예, 재밌어요. 아, 재밌어서 사실 근데 이제 줌으로 하다 보니 이제 제가 이제 챗 GPT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4번을 들어서 이해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아까도 물어봤지만 노트북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은 실행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으시고 네, 그냥 저는 말로만 그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노트북에 네네. 하는 이유는 이제 네네. 거기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네. 노트북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렇게 이게 하려면 빙고 이제 또 줄여가지고 또 줄였다가 뭐 하면은 또 명령 놓쳐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놓치면 네. 계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맥락이라는 네네. 거거든요. 아, 앞뒤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네네, 네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대면 같은 경우에는 칠판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 네, 노트북으로 이제 직접 이제 실행을 하면서 하니까 되게 빠르고 네, 챗GPT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에서 하면은 그냥 한국어로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영어로 네. 쓰지 요즘은 네, 않고 한국어판도 한국어로, 나오죠. 네, 한국어로 그냥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알게 된 거죠. 이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고 저렇게도 하는 방법이 네, 있구나. 그래서 좀 쉽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강의가 굉장히 네. 좀 많이 유익해서 너무 그러니까 이제 감사드려요. 그 네. 엔지니어 쪽 네네네네. 인공지능을 네. 공부했던 사람들은 챗 음. GPT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네네. 저처럼 글 쓰는 사람들은 빙챗을 음. 선호해요. 해보니까 이게 음. 나요. 막 음. 돌아다니면서
네네. 내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막 이런 거를 네네네네. 그때 카카오톡으로 쭉쭉쭉쭉 보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쵸. 시간이 되면 노트북에 네네네. 와서 이걸 다 네. 받아가지고 앞뒤 이제 네네. 구성해가지고 책으로 네. 만들어내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전자책은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일단 될까요? 크몽은 20쪽 이상인데 예. 분량이 똑같은 그 크몽에 올리는 사람도 네. 정말 그 다크호스처럼 평가를 받고 있는 아까 그 네네네. 지혜 작가 경우에 네. 70쪽 분량이에요. 아, 70쪽 분량. 20쪽에서 70쪽. 예, 네. 이분은 네. 크몽한테 네. 내가 억대 강사다. 그러니까 음, 무슨 소리냐. 음, 증빙해. 그러니까 어, 통장 다 까가지고 나 넘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억대 강사랑 네네네. 붙여도 네. 좋아. 네네. 일부러 본인이 아, 한번 네네. 그 안현수 빠꾸를 강사님. 맞을 네네. 각오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지금 아주 잘 팔리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으셔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가서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오인숙 선생님은 안 나가고 계시는 이유가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다른 분들이 질문하는 소리도 저에게는 좋은 그럼요, 공부가 말이니까, 되죠. 예, 예. 네, 들으려고요. 네, 네. 우리 이수부 선생님은 끝까지 남아 계시는데. 기자님, 저 임광숙입니다. 오늘 성공적, 이거. 네네, 네, 오늘 네, 어떻게 미국에서 또 성공적인, 참여하셨어요? 예, 예, 아주 오늘 성공적으로, 데뷔 잘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주 네. 명강사 명강이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우리 근데, 선생님도 조만간에 네, 데뷔하셔야죠. 네, 근데 우리 네. 기자님한테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그래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자님이 먼저 네, 네. 이뤄내셔서 하여튼 근데 보니까 멘토를 만나야 돼요. 저도 저 어, 혼자서 크몽에 올리라고 했으면 네, 저도 이제 부산에 있는 그 크몽에서 다른 네, 분야, 실용서 쪽으로 상당한 실력자로 평가받는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네, 3주 동안 했는데 네, 거기서는 제가 결실을 못 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강남 쪽에 젊은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은 인공지능을 원래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네, 학원 쪽에서 상당한 강사로 네, 그 아주 고액 강의로 이렇게 평가받은 사람들이 집단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네, 보니까 막 중학생들도 글을 쓰겠다고 들어오고 네, 대학생들도 들어오고 저처럼 이제 뭐 이렇게 그 은퇴한 사람들도 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이번 토요일 날 전자책 사상 최초로 네, 이제 7명의 저자가 네, 강남에서 만나서 책을 이제 서로 그 네, 저자 사인을 해가지고 예, 그 이렇게 그 퍼포먼스를 하려고 그래요. 그걸 다 영상으로 어, 찍기도 하고. 네, 근데 굉장히 좋았던 게 지혜 작가 경우에 실제로 억대 연봉을 받는 강사예요. 수학 선생님인데 네, 너무 말하자면 자신들의 목표는 이제 말하자면 그런 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해서 뚝딱뚝딱 책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거를 거기 이제 대표자 같은 경우는 유엔 쪽에 그 나름대로 일을 하는 젊은이들한테 가서 강의도 하고 이 네, 지혜 작가 경우는 억대 강사니까 평소에 만날 음,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음, 그런데 음, 이 밤새워서 쓰는 저자들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네, 꼭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어, 그 우리가 묻거나 질문한 걸 저도 굉장히 낯설어 가지고 네, 질문을 못 했는데 막판에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딱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떤 것이라도 물어라. 음,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해결을 해주는데 내가 필요한 걸 탁탁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그런, 온라인 시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이렇게 문제를 네네. 해결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는 거고. 네네. 예.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지금 막혀 있는 거거든요. 컨텐츠는 되게 많았는데 네. 지금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전자책을 발행하지 못하는 게 그 마지막 아시죠? 우리 네. 기자님도 네. 갖고 있었던 네.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통과해야 될 제가 해결해내야 될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네. 어 그 크몽이나 물론 뭐 유북 이런 데에 네. 네. 어떻게 이걸 넘겨주느냐 그 마지막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가지고 그 작업이 일단 네. 원고로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게 1단계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PDF로 완성하는 게 2단계고 네. 3단계가 이제 그걸 이제 캡처해서 올리는 건데 그게 굉장히 단순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면 그냥 날짜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도구가 맞아요. 되고. 예, 네. 예.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멘토라는 분들하고 연결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기자님이 이미 그거를 체득을 하셨으니 기자님한테 그걸 네, 원래 물어볼까요? 이제 멘토를 만나면 네. 이 온라인 시장은 그거거든요. 왕초보를 왕초보가 가르치고 네. 왕초보를 초보가 가르치고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거죠. 네. 저도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강의하나 음. 그걸 오늘 시간이 되기 전까지도 계속 들었어요.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아. 그 사람은 이제 인공지능을 실제로 전공한 교수인데 네. 교수가 강의하는 그 패턴이 있을 거고 저처럼 비전공자인데 네. 이 코딩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네. 사용자 입장에서 얼마든지 인공지능을 공부했던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음. 영역이기 때문에 음흠. 그건 또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실제로 음.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뚝딱 책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쓰고 싶어 했던 건 핵심 가치였는데 네. 그걸 나는 브라이트한테 보냈는데 브라이트가 그걸 건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선대할 음. 곳이 많았던 거고 네네. 특별히 이제 그런 그 디자인에서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음. 이제 그래서 저는 이번에 크몽의 28쪽짜리가 일단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바로 핵심 가치 부분은 또 크몽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그 7만 원 결제를 하고 네. 그 이제 소위 교보문고나 알라딘이나 이런 쪽에서 그 이 하는 방식은 PDF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또 있어요. 네. 이제 쪽으로 작업이 되면 그쪽에도 지금 올려보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작가님은 네, 크몽의 그 책을 송고를 했을 때 네. ISBN 넘버 이런 거는 크몽에서 주는 건가요? 크몽은 체계 개념이라기보다는 네. 여기는 ISBN을 따지 않아요. 이제 아. 교보문고나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 아 예, 네. 원고지가 70매 정도 이상 됐을 때 ISBN이 나오는데 그거는 1,000원 정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따는 거라서 대행 아.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다 아. 시키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크몽에 7만 원을 냈다는 거는 무슨 명목으로 7만 원을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요즘 소위 그 책을 이렇게 전자책으로 이렇게 팔랑팔랑 넘기잖아요. 네. PDF는 팔랑팔랑 넘어가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그 말리에 써져인가요? 저도 그거 계속 듣고 있는데 요즘 도움이 많이 되는데 네. 그런데 탑재가 되려면은 그 형식에 맞게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음. 일종의 이북 형태가 되는 거죠. 이북 형태. 네네. 예, 예. 아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뭐 어쨌든 그 네. 해외에 그 의대 지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네. 시장을 잘 이제 개척을 하는 거 네. 그게 이제 실용서로 딱 나와주면 네. 그것도 굉장히 굿이거든요. 네. 왜냐면 한국에 그 의대를 가고 싶은데 네. 티오가 없어가지고 못 가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시장이 만약에 열리게 되면 네. 그것도 광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뭐 네. 답답합니다. 그 네. 완성을 보려면 멘토 정말 나름대로 그런 그 목적 의식이 있는 멘토를 네. 만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리고 그게 완결이 네. 안 되면 네. 우리가 계속 그쪽 그 강남 팀들이 그 기수들을 계속 이렇게 늘려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거기 보면 저처럼 이렇게 이제 제가 2기들하고 같이 있는데 네. 1기 때 못 썼던 사람이 2기랑 맞춰가지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네. 사람 보니까 크몽에 이번에 된 것과 동시에 그 또 다른 쪽에 이제 분량을 좀 키워서 올리는 작업을 해가지고 그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금 해서 토요일 날 가보면 내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가보면 네네. 굉장히 재밌는 네트워크가 하나 또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멘토 팀이 브라이트라는 브라이트 팀이에요? 팀은 아니고 네. 브라이트는 부산에 원래 이제 그 사진 촬영을 하는 친구인데 네. 거기도 한 1000명 이상 되는 그 오픈방을 가지고 있어요. 1500명 거의 다 되는. 근데 거기도 굉장히 순수하고 네. 이제 뭐 돌잔치 가서 이제 촬영하고 사진 찍고 하는 그런 쪽이 생업이어서 이제 네. 엔잡러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50대 초반이고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완성을 보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이쪽은 상당히 세련된 사람들이에요. 강남 사람들은. 이쪽이 예. 어떤 이름인지 가르쳐 주세요. 거기가 제가 저기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네. 톡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잘 네,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HJL님. 오늘 지금도 나가지 않고 있는 분이 16명이나 되시네요. 완성까지 가야 이제 그 콘텐츠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일일일포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자는 이유가 블로그 일일일포를 하다 보면 그게 쌓이면 그게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새로운 도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일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지금의 그 패턴이 소위 8초 안에 다 승부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8초 이내에서 승부를 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캠퍼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영상이 생겼더라고요. 오늘 15초짜리 영상을 그 영상 툴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번 내보내봤는데 아직은 좀 서먹서먹해요. 그쪽이. 그런데 부르는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저건 끝판왕이에요. 완전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부르는 조금 이렇게 초보자는 초보자대로, 중급자는 중급자대로, 고급자는 고급자대로 그 자기 이 형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거는. 다르면 다른 만큼 이제 선수가 되기 때문에 겁낼 필요도 없고 이렇게 좀 재미나게 그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일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서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리고 다른 문제가 그 생겼을 때 그걸 또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지 이런 거를 배우면 나도 나중에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누군가에게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백만장자 메신저의 핵심 키워드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1월 30일 날 정년 퇴임하고 이제 3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을 때는 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도 이렇게 쓰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쌓이는 거죠.